네, 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지금 현재 우한폐렴 이슈 관련돼서 많이 좀 궁금하실 것도 같고 불안하실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와 관련된 전체적인 좀 브리핑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. 일단 지금 우한폐렴 이슈 같은 경우엔 어, 많이 비교가 되는 게 이제 2002년도에 뭐 사스라든지 아니면 2012년도에 메르스 사태와 비교가 되는데요. 대표적인 이 질환, 그러니까 질환에 따른 시장이 좀 조정을 받았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사스와 메르스이기 때문에 이 사례를 지금 많이들 비교를 좀 하고 있습니다. 일단 간단하게만 정리를 해드리면 사스 같은 경우 2002년 12월 달에 그리고 진행이 됐었고 메르스 같은 경우 2012년 4월 이렇게 진행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메르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전염률이 높지는 않았어요. 그러니까 치사율은 조금 높았던 편인데 전염률이 높지 않아서 그리고 사스 같은 경우에는 전염률은 높은데 치사율이 높지는 않았습니다. 만약에 메르스 환자 한 명이 누군가를 전염을 시킨다고 했을 때는 한 명이 한 명을 전염시킬 가능성보다도 낮았어요. 대신 치사율은 높았고요. 근데 사스 같은 경우에는 한 명이 동시에 뭐 접촉을 했을 때 한 4명, 5명까지 감염을 시킬 수 있을 정도로 전염률이 굉장히 높았지만 치사율이 이제 한 10% 정도 미만이 되었기 때문에 전염률은 높지만 치사율은 낮았고 메르스 같은 경우엔 전염률은 낮지만 메르스 같은 경우엔 치사율이 높았던 이런 이슈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아직 우한폐렴 관련돼서는 데이터가 없어요. 즉 아직까지 발병된 게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데이터가 없어서 지금 시장도 아직 방향을 좀 못 잡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. 오늘 어느 정도 저는 그래도 이렇게 질병 관련 이슈가 번지고 있고 아직 확정되지 않은 시장도 방향성을 못 잡고 있는 이 시기 때에는 어느 정도 좀 현금화 전략을 가져갈까 합니다. 일단 수익권 종목들은 수익 실현을 일단 해놓고 뭐 수익 실현을 해야 제 돈이겠죠. 그래서 수익권 종목들은 수익 실현을 해서 일단 좀 현금 확보를 할 예정이고요. 그리고 손실 중인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만약 뭐 이 우한폐렴 관련 이슈 때문에 증시가 살짝 조정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비중을 다 갖고 있는 것보다는 비중 절반 정도씩은 매도를 해놓고 뭐 밑에서 다시 잡는 전략도 충분히 괜찮을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전체적으로 오늘 비중 관리를 할 거다, 현금화 전략을 조금 가져갈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과거에 그러면 이 메르스와 사스 때 증시는 어떻게 움직였느냐를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. 물론 이 부분은 워낙 유명할 정도로 사태가 좀 컸었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을 좀 했었고 우려감 때문에 증시가 이렇게 반응을 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스 같은 경우에 2002년 12월 달, 2002년 12월 달부터 좀 발병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증시가 아무래도 지금까지도 거론이 되는 큰 질병이었기 때문에 증시가 어느 정도 좀 제법 조정을 받았어요. 그렇죠? 2012년부터 지금 흐름을 보시면 꾸준히 좀 조정을 받았다. 그리고 근데 또 이런 부분은 생각하셔야 됩니다. 이 질병이 결국은 다 해결이 됐죠. 지금 뭐 현재 사스 환자가 있다라는 얘기도 전혀 없는 것처럼 결국은 이 질병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이슈라는 겁니다. 근데 그 단기적인 이슈에서도 어쨌든 우리의 투자금은 손실로 바뀔 수 있고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큰 추세로 봤을 때는 이렇게 흐름을 보시면 이 당시가 바로 사스에 따른 조정을 받았을 때인데 사실 그 전에는 더 큰 조정을 사실 받았어요. 그래서 사스에 따른 조정이 뭐 그렇게 조정폭이 크다라고도 사실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해당 당시에는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증시가 좀 조정을 받았고 그리고 그 단기적인 이슈가 지나가니까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시장은 다시 급등을 하면서 이 단기적인 이슈가 해결되면서 뭐 이 조정폭은 상승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.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. 근데 어쨌든 이 짧은 기간 동안 어쨌든 단기적인 좀 비는 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일단 현금화를 좀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2012년 메르스 사태 4월 달부터 진행이 됐었는데 이때도 보시면 한국 시장이 이렇게 박스피였던 시장이었었는데 그 당시에도 이렇게 메르스 사태가 퍼지니까 어느 정도 잠깐 동안 시장이 좀 크게 내려왔다가 회복을 하고 결국은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.
즉 이 질병 관련된 이슈는 단기적인 이슈라는 거는 뭐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실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. 이 질병 관련 이슈는 언제까지나 계속 될 수는 없어요. 왜냐하면 백신이 나올 것이고 확산이 멈춰질 거기 때문에 항상 뭐 세계적으로 공조를 하면서 이 부분은 질병에 관련된 악재가 나왔을 때는 해결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사실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, 일단 단기적으로라도 조정을 받을 때 굳이 수익권 종목을 손실로 바꿀 필요도 없고, 그리고 손실권 종목을 좀 더 손실이 크게 만들 필요도 없다라는 관점입니다. 그래서 이 종목 현재 흐름을 보시는 것처럼 단기적으로 뭐 크게 사태가 진전이 크게 안 될 수도 있어요.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일단 회원님들의 돈을 일부 현금화를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비중은 어느 정도 좀 현금화 진행을 해드릴 거고요. 수익권 종목들은 수익 실현하고, 그리고 손실 중인 종목들은 뭐 흐름 보면서 일부 뭐 절반씩이라도 비중을 조금 줄여드리는 작업을 좀 진행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일단 목요일까지, 즉 오늘까지 중국 같은 경우는 오늘까지 휴장입니다. 그래서 금요일부터 개장을 하게 되는데, 금요일날 중국 증시가 또 충격을 받게 되면 한국 증시나 뭐 세계 증시가 또 영향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, 그런 관리 차원에서 일단은 현금 확보를 좀 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일단 과거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요. 지금 뭐 2002년도 당시에 2002년도 당시에 사스 때의 조정폭, 그리고 결국은 단기적으로 끝나고 시장 역시 계속 상승을 했었다는 부분과, 2012년도 당시에도 결국은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긴 했지만 결국은 뭐 크게 영향을 주지 않고 단기적인 이슈로 지나갔다라는 점입니다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래도 B는 피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일부 종목들은 수익 실현하고, 수익 종목은 어느 정도 수익 실현 진행을 하고, 손실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부 비중을 좀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시장 브리핑은 여기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